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취직 그까짓 거머님, 자소서가 나를 두 번 죽인다님, 영양기술서 너는 왜 거기서 나왔님, 올해는 취직할 거지님, 나 내일 면접이야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직 국방자원관리체계 유지보수 운영 A 채용공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못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즉 역량기술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역량기술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를 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분야 및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채용 분야는 미촉직, 계약기간 1년, 성과 평가에 따라 추가 1년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위는 석사 또는 박사이고 급여는 월 351만원, 계약기간 1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평가에 따라 추가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이 밑에 더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부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여 같은 부분은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은 정량적으로 이처럼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채용 분야별 자격 조건 해가지고 다 정량적으로 표시해 놓았죠. 위쪽 지에는 세 가지 분야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국방자원관리체계 유지보수 운영 A 분야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모집 공고 캡처 중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일부 내용이 안 보이지만 이미 위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지원자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복무 중인 본인의 교육이나 경력 혹은 경험을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이제 경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해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이나 담당 업무에 어떻게 잘 매칭시키는지 그런 작업이 꼭 사전에 필요한데요. 역량기술서 적기 전에 그런 것들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또 그 다음에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작성이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선 서류정 통과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자소서 적부 여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 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모집 공고는 직무 기술서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정확하게 별첨으로 명시되는 경우에는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여기서는 역량기술서죠. 그거를 적다 보니까
적기가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짓기 위해서도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그런 과정별마다 단계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 거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먼저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메인 게임인 이력서와 역량기술서 적기 전에 먼저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의 범주 안에는 역량기술서가 있습니다. 이건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역량기술서와 자기소개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의 성향만 좀 다를 뿐인데 어차피 전체적인 맥락과 적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 편의상 자기소개서 또는 역량기술서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무기술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모든 힌트가 들어가 있고 면접관의 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또는 어떤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격 요건, 우대사항 등 이런 것들 여러가지 자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본인이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들 많지 않겠죠. 그럼 뽑을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기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직무기술서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원 주요 사업은 해놓고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술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연구원의 정체성, 특히 또 그 중에서 핵심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자기소개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직무수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수행 업무 이렇게 또 같이 병행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말하는 담당 업무를 서술형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직무수행 내용이고, 그것을 좀 더 개조식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것이 밑에 주요 수행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수행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본인의 상세 업무와 비교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즉 역량기술을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채용 분야 및 자격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학위, 그 다음에 교육 요건 중에 학위가 있죠. 석사학위 이상. 그 다음에 경력 요건은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량적 스펙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정량적 스펙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데요. 필요 지식과 기술의 정량적 스펙에 해당되고요. 정성적 스펙은 직무 수행 태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어떤 윤리적인 이런 면이 아니고 직무와 연관된 응용 SW 엔지니어링 이렇게 딱 소주제를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본인도 이제 면접 때 답변할 때 또는 교육이라든지 경험, 경력, 기술 적을 때 언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필요 지식 혹은 기술 그리고 직무 수행 태도 부분에서 한두 가지 주제를 정해
여기 이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주제를 정해서 성공 사례까지 미리 준비해 두셔야 역량기술서 작성은 물론 면접 질문에 대비하는 좋은 사전 준비 방법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말하고 적은 것들을 사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대 군인에게 가점을 주겠다는 조건이 눈에 띄네요.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 군인의 사회에 나와서 재취업 이런 것에 중점적인 나와 있는 공고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근무 조건, 이번에는 근무 조건에 대한 공고입니다. 예. 임용 예정일과 근무 시간, 근무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전형 방법인데요. 선발 방법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을. 여기서는 교육상 40%, 경력 및 경험상 30%, 연구 직무 분야 적합성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비중도를 살펴볼 때 직무 분야 적합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경력 및 경험상 위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교육사항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 교육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제대 군인이 주 지원자임을 감안하여 복무 중 직무 관련 교육 수료 사항에 대해서 더 중요도를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면접관의 숨은 의도죠. 그래서 군인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실전적인 경험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감안하고 그것을 좀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접시험은 정량적 부분인 직무수행 능력 60% 그리고 인적성 등 정성적 부분에 해당되는 직업기초능력 40%의 비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NCS 기반의 확인 방법에는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그리고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은 비율이 6대4로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철저하게 경력자 위주로 뽑기 때문에 직무수행 능력 비중이 60% 거기서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이야기죠. 예.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정량적, 즉 수치로 표시 가능한 것을 정량적이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면접 때 대답하시려면 면접 때 추가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강점이 뭐냐 하면 제 강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한 경험이 있느냐 또는 그것의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냥 또 어떻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성공 사례로 대답해야 면접관에게 높은 점수, 적합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부합 또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수행 능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딱 먼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주저리 뭐 저는 어쩌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서 충분하다. 어떤 그날의 면접 시간상 안배상 충분하다 하면 넘어갈 것이고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면 추가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까 예시인 것처럼 활용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근거가 뭐라든지. 그래서 그럴 땐 성공 사례로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미리 준비 안 하면 절대 대답 못 합니다. 자, 여기는 아주 친절하게 응시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또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폰트도 작게 가지고 몇 줄씩 소개하는 건데 여기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 군인이 주 지원자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상담해보면 컨설팅해보면 약하시더라고 제대 군인들이. 그래서 사회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군인은 특수 조직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예시로 명시해 놨어요. 다른 공공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뭐 특히 여기 뭐 3번의 NC에서 학교 교육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경제학 석사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해당 과목 이거 사실은 있잖아요. 영어 레주메, 잉글리시 레주메 외국계 회사들이 특히 간부직들 뽑을 때 이렇게 하면 걔네들은 전공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은 물론 전공은 적긴 적어야 됩니다. 일단 뭐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전공자가 어떤 코스 우리로는 과목이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뭐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 이런 것들을 수료했는지 그래야 그 전문 지식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런 스타일을 지금 채용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접수 방법 및 마감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17시까지 마감이고요. 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양식들을 먼저 작성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 업무를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변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경험 사례 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무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직
국방자원관리체계 유지보수 운영 자기소개서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